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앞서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한 이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구체적인 국정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어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약속대로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기자 사이에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비전을 토대로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추가로 어떤 설득의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남북관계 변수가 추가된 가운데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사태 관련 질문도 예상됩니다. 국민통합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문제와 환율 급등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이 나올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앞서 김경시 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사실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경찰에 소환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어제 오전 시작된 조사는 21시간 밤샘 조사를 거쳐 오늘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을 만나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당시 돈이 오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성격과 금품이 오간 자리에 동석했는지 등을 물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그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어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강 의원이 김 시 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 의원도 2021년 12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당시 강 의원의 반응이 어땠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시점 역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2022년 가을쯤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2상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엔 김용현 전 장관과 정족수만 맞추려는 듯 급하게 국무위원들을 부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 2개를 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16분간 돌려보며 협의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라는 외형적 정당성만 갖춰 계엄을 도왔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과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 책임 범위,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정당성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가 될 이번 선고는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경 합동 TF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모 씨 등 3명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TF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며 내내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서는 패소하더라도 실제로 관세 환급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수출과 투자는 늘고 적자는 크게 줄었다며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lashed the trade deficit by an incredible 77% in 1 year with no inflation, something that everyone said could not be done. So we had essentially no inflation. 트럼프는 관세와 좋은 정책으로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각국과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수출 장벽을 낮췄다고 했습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는 한국, 일본과 협정을 맺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트럼프는 또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천억 달러를 거뒀고 돌려줘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I don't know how that's going to be done very easily without hurting a lot of people, but we're waiting for that case anxiously.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야권 지도자 마차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여성이 매우 놀라운 일을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마차도로부터 노벨 평화상 메달을 선물로 받은 트럼프는 지금까진 그에 대해 내부 지지가 부족하다며 회의적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765.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7% 급등했습니다. 은 가격도 이날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은 가격은 지난해 147% 폭등한 데 이어서 올해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변동성 큽니다. 80포인트 가까이 하락 출발했지만 빠르게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만에 하락하며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22포인트 하락한 4,876.53에, 코스닥은 19.8포인트 내린 956.5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3대 지수 2% 내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강경 발언 등이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은 순매수 중입니다. 2% 넘게 밀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 중인 가운데 현대차와 한국전력,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코리아서키트 상승 중입니다. 반면 증권과 조선주, 2차전지와 원전주, NC소프트와 SKIE 테크놀로지, 한올바이오파마와 카카오페이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3거래일째 약세 속에 현대모백스와 실리콘2, 휴림로봇을 비롯한 로봇주 상승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9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유럽 이외 지역 관람객의 입장료를 크게 올리며 이른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스 조각상 사모트라케의 니케, 세계적인 명작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루브르 박물관이 입장료 체계를 바꿨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온 관람객의 경우 입장료를 45% 올리기로 했는데요. 32유로, 우리 돈 약 5만 5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미 이중 가격을 적용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대이집트 박물관은 자국민과 외국인의 입장료 차이가 7배가 넘습니다. 일본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 예로 교토 국립박물관은 다양한 언어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입장료는 국적과 관계없이 700엔, 약 6,500원 정도입니다. In London, where we're from, is maybe £25, so it's an awful lot cheaper than that. 전문가들은 이중 가격제가 재원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외국인임을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국가 이미지에 미칠 영향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곳곳이 벌써 음력설, 춘절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산시성 가오핑에서도 중국 전통 종이공예인 젠즈 작업이 한창입니다. 50년 넘게 종이공예 외길을 걸어온 명장 미춘잉 씨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밑그림을 따라 정교하게 가위를 놀리다 보면 어느새 작품이 탄생합니다. 종이공예의 완성도는 바로 가위를 다루는 솜씨에 달려 있습니다. 生态各异的这是马集结在一起，表达着新年的吉祥，马到成功。 명장 미춘잉 씨가 올해 완성한 작품은 백마도, 산시성 가오핑의 전통에 따라 그 해의 띠 동물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힘차게 뛰노는 말부터 평화롭게 물을 마시는 말까지 각기 다른 모습의 말 100마리가 등장해 생동감을 자아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의 종이공예 젠즈는 한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민간공예입니다. 단순한 장식을 넘어 애군을 쫓는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중국인들은 음력설 등 명절에 붉은 젠즈를 창문이나 벽에 붙이며 새해 안녕을 기원합니다. 호주 대륙을 가로지르는 최대 규모의 수로 머레이강 하류입니다. 생태계 보고이자 호주의 젖줄로 불리던 이곳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땅속 염분이 강물로 흘러들었고 과도한 용수 사용과 농업 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급기야 연방정부가 머레이강 하류를 심각한 멸종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We can move on and say,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making sure that that species, that community, that group can be protected and will thrive in the future. 하지만 강물에 의존해 농사를 지는 지역 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This just puts further policy layers and more cost impost and the potential to not be able to do on your farm what you need to be done to run a viable business. 정부는 당장 농업용수 사용을 제한하진 않겠다고 밝혔지만 생태계 복원과 농민 생존권의 충돌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가정집,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빵과 속재료들, 금세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도시락의 목적지는 차가운 거리 위 노숙인들입니다. 이 특별한 나눔의 주인공, 올해 14살 트렌트 캐슨입니다. So everything I do, I try to make it with the warmth and the love of our family. And it can bring them some hope, give them the spirit to keep going every day. 지난 2017년 5살 생일을 앞둔 트렌트는 엄마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I don't want presents for my birthday. Like, can you guys just give me, stuff to make a bag lunch and give sandwiches and blankets out to the homeless? And it kind of took me by surprise because what 5-year-old is going to ask for that for his birthday? 선행은 어느덧 9년 동안 이어졌고 노숙인들에게 전달된 식사는 5,000끼를 넘어섰습니다.
트렌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나눔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그린란드 분쟁으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격하게 성토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위협을 강력 비판했고 EU 집행위원장도 미국의 실수라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작심한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그린란드 파병을 이유로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한 건 유럽을 약화하고 종속시키려는 의도라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An endless accumulation of new tariffs that are fundamentally unacceptable, even more so when they are used as leverage against territorial sovereignty.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을 상대로 한 미국의 추가 관세는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위협엔 유럽이 힘을 합쳐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결국 서방의 적대 세력만 도와주는 꼴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속 표현을 빌려 괴물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갈등 중인 그린란드 분쟁을 주시하고 있는 러시아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그린란드가 원래 덴마크 영토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Гренландия – это не ест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Дании, правда ли? А колониальное завоевание.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중요한 만큼 자신들이 점령한 크림반도 역시 러시아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힘의 논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그린란드와 추가 관세에 대한 유럽의 반응에 대해 히스테리라고 깎아내리면서 심호흡을 한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 요청을 한 차례 다시 해오면 여야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가 쟁점입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는 어제도 무산됐습니다.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자료 요구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후보자가 자료를 잘 냈다는 거짓말까지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입원 및 정신과 치료 내역, 형제 자매가 피소된 민형사 사건 자료 일체 등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요구하기도 제출하기도 어려운 국회를 나가면서 야당에서 낼 수 없는 자료를 요청했다. 야당에서 이미 낸 자료를 또 달라고 한다는 등 조롱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청문회는 오늘까진 열어야 하지만 개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오면 최소 이틀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그러나 양당 모두 청문회를 열긴 열자는 분위기.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갑니다.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면 이후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래도 불발되면 후보자 임명은 이 대통령 몫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새해부터 글로벌 인기 그룹들이 잇따라 대형 공연으로 전 세계 K-팝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인기 셰프 임성근 씨의 과거 음주운전 고백으로 예정됐던 방송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김혜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K-팝 그룹 BTS가 완전체 복귀 무대로 광화문과 경복궁을 선택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심의를 통해 BTS의 광화문 일대 공연을 조건부로 허가했고 서울시도 심의를 통해 공연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는 오는 3월 새 정규 앨범 아리랑을 공개합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블랙핑크도 다음 달 화려한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블랙핑크는 2022년 정규 2집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음 달 정규 앨범 데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새 앨범에 앞서 블랙핑크는 지난해 7월부터 월드 투어를 진행해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33차례의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 스타들이 뮤지컬 무대에 도전합니다. 주인공은 FX 출신 루나와 우주소녀 수빈. 걸그룹 출신 선후배인 루나와 수빈은 화려한 아이역 스타였지만 현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소녀 말리 역으로 관객들과 만납니다. 말리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위로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너의 인생을 너가 만들어가 라는 메시지여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OTT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셰프 임성근이 과거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은 임성근이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최근 10년 동안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고백하며 시작됐습니다. 해당 방송이 공개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예정됐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등의 출연과 방송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2.2도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서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한파 앞으로 며칠 더 견뎌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은 영하 14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금요일은 영하 11도, 토요일과 일요일도 영하 10도로 한파의 위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북극 냉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기상 레이더 영상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1에서 5cm씩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에 최대 30, 제주 산지 25, 전라도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이 되겠고요. 전라도 내륙에 1에서 5, 충남 일부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은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춘천과 청주는 영하 4, 전주는 영하 2도로 한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매서운 추위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파 피해.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이렇게 행동해주세요. 한파가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건강을 위해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 만성 폐질 환자의 경우 미리 독감 예방 접종을 맞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내복,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착용해 동상 예방 및 보온에 유의하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되는 신발을 신은 후 평소보다 보폭을 줄여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내부,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테이프 등으로 찬 공기를 막아 보온하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합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에서는 이중 출입문과 함께 단열재, 보온재 등을 미리 설치하고 양식장에서는 월동장을 설치해 미리 어류 등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운전자의 경우 스노우 체인과 같은 월동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앞유리의 성해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커브길이나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결빙이 생기기 쉬운 곳에서 더욱 주의해 운행하도록 합니다. 한파 피해에 대비하는 5가지 행동 요령, 안전행동 요령 실천으로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